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3년 TRO에 게재된 IMC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일저자 이름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HK 말스랩에서 로암 리북스와 R3 라이브의 일저자로 논문 작성을 했었고, 또 이제 페스트리오랑 STD의 공저자로 참여를 했던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인트로덕션 메소드, 익스퍼런셜 컨클루전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발표 본격적인 내용 앞에 이제 왜 이 저자가 메쉬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가? 이 저자가 메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메쉬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전통적으로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프리미티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전문적인 뭐 3D 모델러가 이제 뭐 솔리드웍스나 아니면 블렌더 같은 전문적인 툴을 이용해서 메쉬를 사용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메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픽스 관점에서 렌더링이나 뭐 레이트레이싱을 빨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컬리전 디텍션이나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 댄스 매핑, 센서 시뮬레이션 같은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메쉬를 이제 실시간 생성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 또 굉장히 핫한 토픽이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럼 실시간 메쉬를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먼저 라이브 프리뷰를 가능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 데이터 수집의 퀄리티와 효율을 더 상승시켜 주게 됩니다. 이는 이제 비단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더 큰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존에 이제 후처리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 메시 생성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상당히 이제 아껴줄 수 있다고 하고,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콜리전 디텍션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분야에 이 리얼타임으로 생성된 메시맵을 이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이 메시 맵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것에 이제 실질적인 사용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4개의 기어를 가지는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여준데 이 각각을 보면은 먼저 이 IMESH라는 이 Simultaneous Localization Meshing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이 스탠다드 데스크탑 CPU, 그러니까 멀티코어 CPU에서 리얼타임으로 동작하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얼월드 데이터셋과 신테틱 데이터셋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IMESH 런타임 퍼포먼스랑 이제 메싱의 정확도 비교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그젬플 두 가지를 뒤에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GitHub에 퍼블릭 코드로 공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피규어를 보면은 이제 이 A가 메쉬가 생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B랑 C는 이제 메쉬의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저자가 제시하는 이 프랙티컬 익스플 중에 한 가지로 텍스처 리핑으로써 이 어떤 이미지의 정보의 로스 없는 매핑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메소드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메소드 부분에서는 뭐 카메라 정보를 이용한 텍스처 매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의 이제 오버뷰입니다. 이 보이는 사이클라인과 같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리시버, 로컬라이제이션, 매싱, 그리고 브로드캐스터 4개의 모듈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맵 정보를 관리하는 맵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맵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은
리얼타임으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메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지 스케일에서도 특정 위치에 복셀 혹은 메시 정보에 이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 3D 공간을 두 가지 볼ю메트릭 그리드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리전이고 두 번째가 복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이라고 하는 이 vertex 세 개를 가지는 메시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볼루메트릭 그리드고, 그리고 이 복셀 같은 경우는 메시의 vertex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리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전, 복셀,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해시 테이블 이라는 데이터 구조에 저장이 되고, 어, 저 메시의 벌텍스는 이제 글로벌 아이디로 리스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뭐 리전, 복셀, 트라이앵글 페이스, 벌텍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리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셀보다는 좀 더 큰 크기를 가지는 볼ю메트릭 그리드이고, 얘는 이제 트라이앵글 페이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메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이제 벌텍스의 아이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를 이루는. 이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아이디를 전달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프레임에서 트라이앵글 페이스의 센터, 그리고 이제 이 메시의 노멀,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은 또한 이 싱크 스테이터스라는 어떤 플래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싱크 스테이터스라는 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보드캐스터라는 모듈이 이제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 리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된 리전인지 아닌지를 이 현재 데이터 스트림과 싱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제 표시하는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전과 트라이앵글 페이스에서 해시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구조로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복셀은 이제 리전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버텍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텍스는 이제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구성하는 이 세 개의 점 중에 하나의 점을 의미를 하고, 그 이 버텍스는 이제 아이디, 포지션, 그리고 이 버텍스로 이루어진 삼각형들의 리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는 또그 리정과 비슷하게 이 액티베이트 스테이터스라는 거를 가지고 액티베이트 스테이터스라는 플래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액티베이트 스테이터스는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뒤에 이제 복슬와이즈로 메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슬와이즈로 메싱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서 이 라이더 포인트가 새롭게 추가된 복셀에 대해서만 이 메싱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내가 다시 메싱을 수행해줘야 되는 복셀인지 아닌지를 표시한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로서 저장이 되고, 복셀은 이제 리전 같은 걸 페이스처럼 해시 테이블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해시 테이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 또한 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해시 테이블하고 IKD 트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그래서 먼저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해시 테이블은 리전 복셀 트라이앵글 페이스이라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리전하고 복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D 스페이스 상에서 이 플로팅 포인트 값을 가지는 포지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플로팅 포인트 값을 이제 정수 값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값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페이셜 해싱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싱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큰 수를 가진 프라임 넘버와
프라임 넘버를 다음 X 관련 연산 그리고 이제 모듈레이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해시키를 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전하고 복셀의 이 XYZ를 이제 정수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이 리전하고 복셀 사이즈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즈의 정보가 들어가서 이제 해시키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트라이앵글 페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그 버텍스의 아이디 세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텍스의 아이디로 이 해시 테이블의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IKD 트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메시 벌텍스의 주변에 있는 KN의 서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크리멘탈 KD 트리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KD 트리 뭐 기존 KD 트리의 문제점이 이제 데이터가 계속 추가될수록 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서브트리 단계에서 리밸런싱을 수행하도록 해가지고 인크리멘탈하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트리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번 페스트리그 세미나 때 최준 연구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럼 RPD3를 어떻게 사용하냐, 왜 사용하냐라고 하면 이제 이 RPD3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내가 버텍스를 추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버텍스와 이 IK3에서 찾은 가장 가까운 버텍스 사이의 미니멈 디스턴스 사이가 보다 만약에 작은 값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버텍스를 디스카드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적절한 해상도를 가지는 최소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뒤에 말씀드린 vertex dele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복사과 복사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갭을 이제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이제 뒤에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맵 스트럭처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저자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부분이 메싱 모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장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이 실시간으로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메싱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맵 스트럭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시버, 로컬라이제이션, 메싱,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터 네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시버랑 이 브로드캐스터 모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입력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리되고 난 후에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것과 관련된 모듈이기 때문에 이제 본 세미나에서는 그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로컬라이제이션과 메싱 모듈에 대해서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은 이제 리시버로부터 이 센서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 6DOF 포즈를 개선하는 모듈이고요. 이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은 이 HK 말스랩의 이전 연구인 이 복셀맵을 기반으로 복셀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셀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이 주변 환경을 이 확률적인 플레인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터레이티드 칼만 필터로 포즈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셀맵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본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이 복셀맵의 방법 중 메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셀맵이라는 방법은 이 프로바빌리스틱한 플레인으로 주변 인바이러먼트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플레인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냐고 보면은 이 복셀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
대해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코베리언스 A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 매트릭스 이 A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얻고 이 아이겐 벡터를 통해서 이제 이 플레인의 정보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뽑은 이 U1, U2, U3 정보에서 이제 U3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플레인의 노말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는 이 뒤에 메싱 모듈에서 이제 디멘션 리덕션 부분에서 활용이 돼가지고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그 메쉬를 생성하는 걸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는 이제 플랜 엑스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포즈를 다 추정을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이 복셀 맵이라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6대오프 포즈를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그러면 포즈를 개선하고 난 후에 그 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프레임에 대한 포인트를 글로벌 프레임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메쉬 벌텍스를 등록을 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 가깝게 있는 포인트는 디스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새로 들어온 포인트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맵 스트럭처에 등록을 하고 싶을 때 이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아케이드 트리에서 찾고 이 둘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길면은 이제 새로운 벌텍스로서 그 복셀 안에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포인트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적절한 이 트라이앵글의 레졸루션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여기까지 이 로컬라이제이션까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 아주 정확한 이 메쉬 벌텍스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싱 모듈의 목적은 이제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이 메쉬의 벌텍스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논문에서는 이 적절한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는 이제 이 씬의 서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메시 생성된 메시의 뭐 이제 구멍이나 이제 무들라 아주 뾰족한 거나 뭐 모양 이상한 이 메시 이 트라이앵글은 생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위에 나온 메시를 생성하는 이 동작이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이 조건을 네 가지를 정했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보통 새로운 라이더 포인트를 얻어서 기존 맵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저희가 맵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맵은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고 또한 그 안에서도 기존에 생성된 정보와 나중에 생성된 정보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기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리컨스트럭트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자는 이에 대한 어떤 제안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이제 이 git 라이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풀 커밋 푸시라는 스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이제 새로 생성된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기존의 맵 스트럭처에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는 식으로 이제 이 맵의 일부분에만 새로운 포인트가 영향을 주는 방법에 대한 대응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들 때 이 3D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플레인으로 투영을 시킨 다음에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트라이앵글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이게 트라이앵글을 생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메싱 모듈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먼저 이제 벌텍스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저 부분 이제 내가 이 메싱을 진행을 해준 벌텍스들의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벌텍스들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벌텍스들을 가지고 이 트라이앵글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트된 트라이앵글 정보 그다음에 기존 맵 스트럭처들을 이제 이거를 기존 맵 스트럭처에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풀 커밋 푸시라는 세 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라이더 포인트로 이제 메싱을 수행을 하고 이 정보를 이제 맵에 맵 스트럭처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각각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먼저 복셀와이즈 벌텍스 리트리버인데요.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셀와이즈하게 메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복셀와이즈하게 메싱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복셀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줄 포인트를 복셀 안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복셀 안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메싱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저기 이제 이 피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 복셀과 복셀 사이에 있는 점들 간에는 이제 갭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인 복셀 벌텍스들에 더해서 이 복셀 안에 있는 벌텍스들에서 이제 IPD 트리를 이용한 레디우스 설치를 해가지고 이 복셀 안에 있는 애들에서 안에 있는 포인트들과 일정 레디우스 안에 있는 옆 복셀에 있는 이 벌텍스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제 이 트라이앵글 메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내가 메싱을 수행해 줄 벌텍스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메싱을 수행해 줄 벌텍스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메싱을 수행을 해줄 건데 이 메싱을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이제 사실 3D 포인트 정보를 가지고 메싱을 수행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거를 이제 어떤 일반적인 지오메트리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가 두 개가 이제 인터섹트하게 생성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게 생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는 이제 3D 포인트들을 앞서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에서 구한 이 알겐 벡터 정보들을 이용해서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2D상에서 이제 이 드론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트라이앵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에서 알겐 벡터의 U3를 노멀 벡터로 사용을 하고 이제 U1, U2를 이제 2D 스페이스의 기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3D 벌텍스의 정보를 2D 플레인의 포인트로 채용을 할 수 있고 이 포인트들에 대해 드론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은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내용이 없긴 한데 이제 2D 정점들이 주어졌을 때 이 2D 정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각형의 최소 각도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삼각형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대한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이 2D 정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제 아주 뭐 모양이 뾰족하거나 이상한 삼각형이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수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D상에서 삼각형 이 정보를 생성을 하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이 3D상에서 연결된 이 세 개의 벌텍스 정보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앞서 트라이앵글 페이셋의 정보들이었던 이제 센터랑 노멀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새로 들어온 라이더 포인트에 대해서
메싱을 수행을 했었다. 이 현재 프레임에서의 이 새롭게 생성된 이 트라이앵글 페이셋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생성된 트라이앵글 페이셋들의 정보를 정보들을 이 맵 스트럭처에 등록해주는 과정이 수행이 되는데,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커밋, 푸시 순서대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은 이제 복사해준 메시 풀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점선 박스가 복사를 의미한다고 할 때 내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트라이앵글 페이셋들의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내가 영향을 줬던 이 리트리버 했던 vertex 정보들을 가지고 이 기존 렉처에서 내가 영향을 줄 정보들을 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 리컨스트럭팅된 트랜스포 페이셋들의 정보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고, 있을 정보는 무엇이고, 새롭게 추가할 정보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워야 될 트라이앵글은 무엇인가를 각각을 이제 나눠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푸시 단계에서 지울 건 지우고 더할 건 더하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웹 스트럭처에 수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맵 스트럭처에 이 복사를 와이즈하게 메싱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메싱을 다 수행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좀 더 효율적인 이 수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로컬라이제이션의 메싱을 수행하기 위해서 CPU 병렬 처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메싱 모듈을 병렬화하였고, 이 말은 이제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수행된 다음에 그 정도가 메싱 모듈로 들어갈 때 바로 이제 다음 데이터를 받아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또한 이 메싱 모듈 안에서도 저희가 복셀와이즈 메싱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셀와이즈 메싱 또한 이제 병렬로 CPU 병렬 처리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였고요.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저자는 이제 본인의 알고리즘을 이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저자가 이제 라이브 프리뷰가 가능한 세팅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거는 여기로 보여주는 것이 네, 지나가긴 했는데, 이 실험할 때 한 900m 정도의 이제 동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이제 이 별도의 루트 클로저나 이런 거 없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꽤나 정확하게 됐다는 것도 이제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개 이제 퍼블릭 데이터셋으로도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먼저 런타임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 이 키티, NCLT, NTU바이럴, 이제 R3, R 총 4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데이터셋별로 사용된 이 라이다의 종류를 테이블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유저 파라미터를 최소화해서 이제 라이다의 종류가 이제 메카니컬 라이다인지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인지에 따라서만 이 미니멈 포인트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위전 사이즈, 복셀 사이즈 파라미터를 조절해 주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런타임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 이제 이 메싱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수행 시간 결과만 보면은 이제 이 라이다 이제 데이터셋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편차가 조금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데이터셋에 따라서 사용되는 라이다의 종류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TT가
보통 수행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앞서 보여드렸던 라이다의 종류에서 나머지는 이제 16채널 라이다를 사용했던 것밖에 한데 없어요. 16채널 라이다를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 키티가 가장 많은 포인트를 가져오는 64채널 라이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수행 시간에서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데이터셋 안에서의 성능 차이가 조금 나게 되는 부분은 어, 이게 결국 복슬 와이즈한 방식으로 병렬 처리를 수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라이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멀리 보는 씬이 있는 경우에는 포인트의 수는 똑같지만 복셀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 더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상단이 이제 약간 총 요약한 이제 각 데이터 셋별로 평균 로컬라이제이션과 매칭의 평균 수행 시간과 최대 수행 시간을 보여주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을 보면은 PD 데이터셋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최대 수행 시간이 56.9ms가 수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다가 이제 10Hz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또한 이제 이 로컬라이제이션과 매칭 모듈이 병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이 이제 실시간으로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 동작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량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이 리얼월드 데이터셋하고 리얼월드 데이터셋으로 먼저 이제 컴플렉스 얼반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테틱 데이터셋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어심을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한 씬은 이제 얼반 시티하고 클로틀드 필드인데 이제 각각 좀 스트럭처럴도 언스트럭처럴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신세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에서는 이 데이터셋 종류마다 이제 각각 뎁스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실험은 총 네 가지 방법을 이용했을까 이제 IMS를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방법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D에 대리라고 써 있는 게 이게 3D 드론의 트라이앵글레이션 기반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이 포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포화성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랑 포화성 기반 방법은 오프라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인크리멘탈하게 들어오는 포인트로 수행하는 결과가 아니라 GT 포즈에 라이더 포인트를 누적을 하고 그 누적된 결과로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그 논문에서 비교하고 있고 이제 IMS, TSDF는 모두 이제 온라인 방법인데 이 매싱 결과의 정량적인 비교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IMC 같은 경우 이제 뭐 둘 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GT포즈에 저희 라이더 포인트를 이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실행 시간을 살펴보면은 이제 컴플렉스 얼반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 컴플렉스 얼반 데이터셋은 굉장히 라지 씬이기 때문에 이 먼저 드론의 트랭글레이션 기반 방법하고 TSDF 기반 방법은 드론의 트랭글레이션 기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일 넘게 테스트를 돌아가다가 실험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TSDF 기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GPU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GPU 메모리의 한계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이 포화성 기반 방법하고 IMC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행 시간에서는 거의 이제 포화성 기반 방법은 10시간이 걸렸고 이제 IMC는 5분, 뭐 3분이 걸리는 이제 엄청 시간 차이가 오프라인 온라인 기반의 방법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테틱 데이터셋의 시간 결과를 보면은 이제 거의 당연하게도 오프라인 기반의 방법들보다는 온라인 기반의 방법들이 훨씬 빠르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불도 처리된 부분이 가장 빠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제 TSDF 아니면 IMC가 가장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DF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GPU의 도움을 받아서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감안을 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IMC가 이제 리얼타임에서 CPU로 동작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어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메시가 얼마나 잘 생성됐는지에 대한 지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민 앵글하고 시트SA라는 게 이 두 가지 지표를 비교를 하는데, 맥스민 앵글은 이제 말 그대로 최대 앵글과 최소 앵글 각도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 X는 차이고, C2SA 같은 경우가 이제 이 Circular Radius to Shortest Edge라고 해서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이 삼각형 중 가장 짧은 엣지의 이제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 메시를 잘 생성했다면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메시가 생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정삼각형에 가까운 메시가 생성이 됐는지를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드론의 IMC, 퍼성, TSDF 순으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퍼즈나 TSDF 방법 기반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말칭 큐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종 메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 자체가 좀 이제 뾰족한 메시를 생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의 기반 방법론은 물론 드론 트리angulat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IMC 또한 이제 2D 프로젝션을 통한 이제 드론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드론의 기반의 방법은 오프라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미 모두 누적된 포인트들에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의 차이가 있겠고, IMC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프로젝션을 시킨 후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하는 차이가 있어서 조금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랙트니스가 말 그대로 이제 메시가 얼마나 정확하게 생성됐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리콜 프리시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콜하고 프리시전 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컴플리트니스랑 어큐러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컴플리트니스 같은 경우는 생성된 메시로부터 이제 유니폼하게 포인트를 샘플링하는데, 그 포인트로부터 GT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가 GT를 잘 채웠는가에 대한 어떤 메트릭한 지표고, 그 어큐러시는 이 GT로부터 생성된 메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지표로,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된 메시가, 그러니까 이 GT가 리컨스트럭션 된 메시 얼마나 이제 포함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계산한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또한 페어니스와 비슷하게 런의 RMC 그리고 파송 TSDF 순서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영역이 잘못 리컨스트럭션 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 리컨스트럭션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이제 메시 포인트의 80%가 GT 위에 있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해서 빨간색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성능처럼 드론이랑 RMC가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파워성 같은 기반의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이 디테일한 거를 엄청 정확히 표현 못하고 좀 붙어있는 모습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뎁스 레졸루션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른 결과 차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드론의 기반의 방법하고 MMC가
이 레졸루션의 차이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본 결과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결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오프라인 메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결론의 트리ангulation 기반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메시가 선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이메시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한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두 가지 정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리인포스먼트라고 해서 이 스파이스하게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훨씬 덴스하게 볼 수 있다는 어떤 실질적인 사용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레스 텍스처 매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법에서는 복셀맵 기반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이 테스트에서는 R3 라이브 플러스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그 리버 R3 라이브와 결과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R3 라이브 플러스가 매핑을 할 때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매핑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갭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이미징 정도의 로스를 텍스처로 매핑을 한다면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어떤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 저자가 보여줬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먼저 결론은 요약인데요. 그냥 이제 저자는 새로운 이제 사이먼테너스 로컬라이제이션은 메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정량적, 정성적으로 검증을 수행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 오프라인 메소드에 비견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이 제안하는 방법을 이제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 앤 퓨처 워크를 보면은 이제 결국 이 현재 제안하는 방법이 복세 기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스케줄러빌리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합니다. 결국 복세 기반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플레인 씬에 대해서도 메시를 많이 생성을 하게 되고, 아주 작은 씬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 1, 3, 4, 5번은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리미테이션 앤 퓨처 워크고, 이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방법 자체가 라이더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하고 대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 과정에서 뭐 가깝게 들어오는 포인트는 아예 디스카드를 해버리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좀 라이더 포인트에 노이즈가 끼게 되거나 아니면 다이나믹한 오브젝트가 있는 환경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잘 동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 이 제한 방법에서 루프 크랙션을 위한 어떤 방법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나중에 퓨처 워크로 이제 루프 커렉션 과정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메시 기반의 메시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이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메시 정보들을 이용해서 좀 더 로컬라이제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3 라이브 그 어플리케이션 예시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비주얼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텍스처 매핑이 가능한 시스템을 퓨처 워크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였습니다. 네.